이번 시간에는 표지 디자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디자인은 도형, 워드아트, 그리고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하는데요. 총 배점은 40점입니다. 세부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도형 편집이에요. 출력 형태에서 보이는 도형을 삽입을 하고요. 그 부분에 그림을 채우고 도형 효과와 투명도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워드아트 삽입인데요. 워드아트는 출력 형태에 보이는 텍스트를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신 다음에 글꼴과 그리고 변환, 텍스트 반사 효과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림 삽입 문제인데요. 현재 표지 디자인에 보면 우측 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삽입하고 배경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출력 형태와 같이 위치를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표지 디자인은 이처럼 도형과 워드아트와 그림을 삽입하는 문제예요. 연습만 하신다면 충분히 40점 치도갈 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이 작성되어 있는 파워포인트를 열어주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클릭을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목 슬라이드에서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라는 개체틀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 도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은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오각형이에요. 오각형을 삽입을 하고 그림 삽입과 도형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각형으로는요, 전반적으로 화면 반절 정도에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는요, 홈 탭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기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의 자세히 단추를 클릭하는데요. 지금 저처럼 도형들이 표시되어 있다라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도형 아이콘이 있다라면 도형 아이콘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자세히 단추 클릭을 하고요. 오각형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각형은 블록 화살표에 있어요. 자,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오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단추 눌러서 오각형 선택을 하고요. 자, 화면에 반절 정도 가득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 왼쪽 윗상단에서부터 중간까지 가득하게 도형을 삽입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도형에 그림을 채울 거예요. 자, 도형의 그림은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 2.jpg를 채우고 라고 있거든요. 홈 탭을 클릭을 합니다. 홈 탭에서 보시면은요, 그리기 그룹에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가 나오는데요. 자, 저는 홈 탭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열렸다면, 자, 화면 윗상단 한번 보세요. 또한 개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마지막, 오른쪽 마지막에 한 개체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하신다라면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 윤곽선, 도형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홈 탭이 그냥 열려 있다라면 홈 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에 관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조금 전에 홈 탭에서 도형을 삽입해서 홈 탭이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를 클릭을 하고요. 그림 선택을 합니다. 그림. 파일에서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고요. 자, 문서에서 ITQ 폴더에 있는 픽처 폴더를 열어주고요. 자, 그림 2.jpg라고 했어요. 그림 이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림이 도형에 채우기가 된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림을 채웠고요. 이번에는 투명도 50%와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넣으래요. 자, 다시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도형 효과부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홈 탭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번에도 그리기에서 도형 효과를 갈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채우기에서 그림을 했고요. 이번에는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선택하고요.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도형의 투명도를 설정해 볼 거예요. 도형의 투명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다시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기 그룹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기 그룹에서 보시면은요, 도형 채우기와 윤곽선, 도형 효과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도형의 투명도는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도형의 투명도는요, 그리기 그룹에 있는 도형 서식 단추를 클릭을 하셔야만 도형 투명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형 서식 창에서 처음부터 도형 서식 창을 열어서 그림을 채우고 도형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투명도를 설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채우고요.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줬는데요. 도형 투명도는 이 도형 서식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기 그룹에 도형 서식 단추를 클릭을 하면 우측에 그림 서식이라고 뜰 거예요. 왜 그림 서식이냐면 도형을 삽입하고 그 안에 그림을 채웠기 때문에 도형이지만 그림 서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도형의 투명도를 설정하기 위해서요. 그림 서식에 있는 도형 옵션에 있는 채우기 단추를 클릭을 합니다. 자, 채우기 단추 클릭하시면은요, 채우기와 선이 나오는데요. 자, 채우기 클릭해 볼게요. 아래쪽에 투명도라고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50% 하신 다음에 엔터 입력을 하시면 도형의 투명도가 설정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당하게 도형의 크기를 다시 한번 조절을 해 주시고요. 자, 이 창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X 눌러서 끄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도형을 삽입하고 도형의 그림을 채우고요. 부드러운 가장자리와 투명도까지 설정을 했는데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워드아트를 삽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워드아트와 도형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이 구성을 보니까 도형하고 워드아트하고 포개져 있어요. 서로 겹쳐져 있죠. 겹쳐져 있지 않다라면 괜찮은데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는 한 번 더 작업할 게 있습니다. 현재 그림이 워드아트 뒤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홈 탭에서 그리기 그룹에 있는 정렬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리기 그룹의 정렬에서요. 자, 현재 워드아트가 도형이 워드아트 뒤에 있기 때문에 맨 뒤로 보내기 한번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렬 맨 뒤로 보내기 설정을 한번 해서 워드아트를 앞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을 뒤로 보내고 나니까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라는 개체 틀이 앞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클릭을 하고요. 텍스트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실 때는요. 대소문자 꼭 구별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오타나 탈자 없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그 다음은 글꼴을 먼저 변환을 할 거예요. 글꼴을 먼저 변환을 하는데요. 자, 도둠과 굵게로 변화를 합니다. 워드아트의 글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자, 현재 이 테두리를 한번 보세요. 테두리를 한번 보시면 테두리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테두리가 점선 또는 파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클릭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테두리에 갖다 놓으시면 사방 십자가로 마우스 모양이 바뀝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사방 십자가로 바뀌는데요. 이럴 때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테두리가 점선에서 조금 전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뀐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실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전체가 선택이 됐다는 거고요. 또는 이 방법이 어려우시면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모두 드래그를 하셔서 변경을 하고 효과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둘 중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고요. 자, 글꼴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도둠과 굵게. 워드아트 선택하고요. 홈 탭에서 글꼴 그룹으로 갑니다. 그리고 글꼴 그룹에 도둠 엔터 하시고요. 굵게 속성 지정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속성을 지정을 하고요. 가끔 글꼴의 크기를 묻는 경우 있는데요. 글꼴 크기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줄이거나 크게 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글꼴을 워드아트를 선택을 하고요. 어떤 문제인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글꼴을 설정한 후에 변환과 텍스트 반사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은 삼각형이에요. 자, 워드아트를 전체를 테두리를 선택해서 전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안쪽에 텍스트를 드래그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워드아트는요. 맨 마지막 메뉴에서 찾으셔야 돼요.
어디 있냐면, 자, 워드 아트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형 스타일과 워드 아트 스타일이 있는데 간혹 도형 스타일에서 스타일을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쪽 아니고요. 워드 아트예요. 그래서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워드 아트 스타일에 보시면 텍스트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과 반사 효과 적용하시면 됩니다. 워드 아트 스타일에 있는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 클릭을 하고요. 희귀 영역으로 가시면은요. 워드 아트에 변환 모양들이 나와 있는데요. 마우스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살짝 올려만 놓으세요. 그러면 현재 변환의 이름들이 출력이 됩니다. 삼각형 여기 있네요. 삼각형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요. 변환 효과 적용했고요. 이제 텍스트 반사 효과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이에요. 자, 근접 반사 8포인트 해보도록 할게요. 워드 아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 탭 그리고 텍스트 효과에 있는 반사 효과로 옵니다. 자, 그리기 도구 서식 워드 아트 스타일에 있는 텍스트 효과 반사. 자, 반사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영역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 효과 다시 반사. 자,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자,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텍스트 효과에 있는 반사 그리고 반사 변형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마우스 올려놓어 볼게요. 근접 반사 터치라고 나오죠. 두 번째는 2분의 1 반사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전체 반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근접 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근접 반사 터치, 두 번째는 근접 반사 4포인트, 세 번째는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워드 아트를 삽입을 하고 효과를 적용했는데요. 적당하게 크기도 조절하시고 이 모서리를 이용을 해서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배치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때로는 여기 노란 점이 있을 거예요. 이 노란 점을 이용을 해서 모양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노란 점을 이용해서 살짝 변형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워드 아트 삽입도 한번 해보았고요. 세 번째는 그림 삽입이에요. 그림 삽입은요. 로고 1.jpg를 삽입하고 배경에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측 상단으로 이동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는요. 삽입, 그림 단추 클릭을 하고요. 문서에 있는 ITQ 폴더에서 픽처 폴더로 갑니다. 로고 1.jpg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로고 1 위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따닥 더블 클릭을 하세요. 자, 그림이 삽입되었죠. 그림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색을 투명색으로 하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메뉴. 뭔가 선택한, 지금 현재 선택한 객체를 편집할 때는요. 무조건 마지막 메뉴로 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을 열어주시고요. 조정 그룹으로 갑니다. 조정 그룹에 가셔서 색입니다. 색. 투명한 색으로 설정했으니까 색으로 가시고요. 화면 하단에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 모양이 바뀌었을 거예요. 니은자처럼 생긴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뾰족한 부분을 회색 부분, 아무 데나 클릭하는 게 아니라 회색 부분만 클릭을 합니다. 자, 크기를 적당하게 줄여서 쪽 상단에 올려주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 작성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을 편집을 하고요. 워드 아트를 삽입하고 그림을 삽입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자, 워드 아트의 반사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워드 아트의 반사 효과를 보시면은요. 1번, 2번, 3번 제가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1번은 근접 반사, 두 번째는 2분의 1 반사, 세 번째는 전체 반사예요. 자, 이거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에는 이 반사되어 있는 A를 보시면 돼요. 이게 한 3분의 1 정도만 반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2분의 1 정도 반사가 되어 있고 전체가 반사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접 반사, 2분의 1 반사, 전체 반사 열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A와 A, 이 반사된 A와 A 간격을 보셔야 돼요. 터치는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열에 보시면 전부 다 조금씩 띄어져 있는 거
살짝 벌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은 또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수치가 그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접 반사라고 하면 1에서 2분의 1 반사면 2에서 전체 반사면 3에서 빨리 찾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무조건 터치예요. 터치. 그리고 두 번째 열은 4, 마지막 열은 8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워드아트 설명을 드렸는데요. 워드아트를 입력하고 나면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늘려서 변환 효과를 줘도요, 그 변환 효과 자체가 한 줄이 안 되고 두 줄로 입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글자 크기를 먼저 줄이세요. 글자 크기는 워드아트의 지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줄여서 글꼴과 변환 효과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도형 삽입,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첫 번째 슬라이드는 문제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